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소소한 개편이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야, 착착 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전개다. 그렇지. 이쯤 되면은 그래 언젠가 하겠지 이러는데 우리가 동조를 하고 있잖아. 소소한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편을 하지 못할 이유가 등장한 시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프다던가. 그러니까 바쁘다던가. 네.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을 안 하잖아. 대대적으로 했다가는 또 아플 것 같아서. 소소한 개편이 실체가 있다는 것이 조금씩 이제. 그렇지. 네.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7월 중순 정도에. 시점을 실존하는 거였구나. 실점을 특정할 수련이야. 7월 중순 정도에 대대적인 세레머니와 함께. 이야. 소소한 개편이. 네. 거의 여러분. 남북 합의와 준하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짠가 봐요. 네. 소소한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오늘은 독서회에 TVN에서 이제 한번 프로그램이 나갔었는데요. 네. 그 경남 의령에서 시골에서 공부방을 하고 계신 약사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내셨거든요. 근데 하여튼 스토리가 특이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던. 네. 파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네.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것 같잖아. 네, 굉장히 하여튼 잔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입가에 흐뭇한 미담을 전해주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방송을 들어보시면 다들 이제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분하고 같이 이제 김형국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여자분이신데 일단 먼저 사연을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직원 4명과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부터 함께했던 직원이 사직을 하고 얼마 전 한 명이 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직원 면담들을 해보니 오래된 직원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작은 가게여서 내가 모르는 일은 없는 줄 알았는데 저 모르는 사이에 이 직원이 갑질을 하고 있었더군요. 다른 직원들 일을 사사건건 지도 감독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기도 하고요. 해당 직원에게 네가 오래 근무하긴 했지만 업무 지시는 나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직원이 변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직원을 두고 계셨던 적이 있는 김 선생이 오너의 입장이 사실 있었던?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 직원이랄 게 있어요. 뭘.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뭐 이런 자책을 해야 되나. 저는 직원이었던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을 이렇게 한 적 없어서.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못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도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징계 혹은 하거나 아니면 직급을 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네. 직급을 주고 책임을 지어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한번 해봐. 대신에 직급을 달았기 때문에 일반 직원과는 다른 책임이 주어진다. 그거를 각오해라. 약간 애매한 거 아니야? 근데 4명인데? 4명인데 직급이 다 차장, 과장, 뭐 이런 거죠. 어떤 직종인지 모르시겠지만 일반 직원이 있고 매니저 타이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가게니까. 그렇죠. 가게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꼼꼼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갑질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네가 왜 월권을 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욕이 넘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욕이 있고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니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쟤나 나나 똑같은 직급인데 왜 쟤는 나한테 갑질을 해. 그렇지. 왜 나한테만 난리야 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매니저직함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이렇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겠죠. 판단하고. 네. 이럴 때 보면 참 프리랜서가 편해. 왜냐하면 그렇지 뭐 하면 본인도 편해지고 이렇게 극복이 되거든. 근데 이 같이 부딪히면서 해야 될 경우는 저는 약간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는 막 이렇게 사업을 막 이렇게 해본 적 없으니까 직원들을 이렇게 쭉 밑에 두고 뭔가를 일을 하면 직원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네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치. 절대 똑같이 이거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 굉장히 효과적인 일일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약간 그 느낌이야.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그쵸. 네. 직원과 어떤 그 책임자뿐만이 아니고요. 네. 같은 직급에 있는 직원과 직원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그 친구는 이제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친구인데 어디에 가서 똑같은 걸 살 때 만약에 무슨 이렇게 사무실에 필요한 뭐가 있어서 살 때 인터넷으로 사면 싸다. 그럼 이거 인터넷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덜렁덜렁 나가가지고 앞에서 사온다는 거야. 그럼요. 비싸게. 그렇지. 근데 그거를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싸게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던데 진짜 그런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돈이 아니라 그런가? 돈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밖에 농땡이를 피러 나갈 수 있잖아. 진짜. 그렇지. 그 포인트가 있지. 그렇지.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그냥 하면 되니까. 내가 그거 주문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지. 그러면은 밖에 나갔다 오면 한 30분이면 걸릴 일을 25분을 내가 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직원한테는. 이게 약간 군대 있을 때 간부와 병사 느낌인 것도 같아. 비슷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긴 할 텐데. 더 하긴 하겠지만 같은 마음일 수가 없다. 약간 간부라고 같은 마음일까? 그렇지. 간부들도 서로 달라.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내가 막 성과를 막 내고 이런 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주어진 출근부터 퇴근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그 생각이 제일 커요. 그렇지.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지. 그렇지. 월급은 그래서 얼마를 받아도 모자라다고. 그렇죠. 일은 누가 제일 힘드냐? 내가. 그런 거잖아. 그렇지. 정말. 야, 이분은 이제 원래 꼼꼼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변한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하는데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러지 않나? 원래 안 그랬는데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런 게 있어. 그냥 사람이 그냥 성격이 다르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매니저 직급을 주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불러다가 그거 저희가 맨날 하지 말라고. 내가 인간적으로 말이야. 커피 한잔 하면서. 그걸로는 되는 게 아니지. 뭔가 간섭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 직원이라면 그냥 권한을 주세요. 하도록. 그래 놓고선 효율이 안 나면 그걸로 조져야지. 그렇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능력을 내가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꽃 피워보겠다. 이게 그렇지. 내가 나도 못 꽃 피워. 그렇지. 뭔 소리야. 말만 들어도 답답하네. 명감독은 명배우를 캐스팅을 합니다. 그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 원래 잘하는 애를 캐스팅하면 이 역할에 맞는 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얘를 나중에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를 타게 해주겠다. 이거 다 말리는 거거든. 그렇군요. 다만 하나 경계하실 게 있어요. 이 직원에게 매니저 타이틀을 줬을 때 이 직원의 갑질이 문제라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직원들 있잖아. 얘네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갑질 당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대놓고 갑질하겠네 이제. 감투까지 있어. 그래. 그 속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일단 잘 달래셔야 돼요. 그렇지. 어렵다. 쉽지 않아. 아무튼 이거는 이제 사장님이셨던 사장님만 할 수 있는 조언이에요. 우리는 사실 뭐 군대 조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구두를 까야 돼. 간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전혀 뭐. 하여튼 요거는 경험에서 우러난 상담이니까. 하여튼 요거는 좀 말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내주셨대요. 보내주세요. 메일 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영어에 관심 없던 아이들을 변화시킨 마법 같은 이야기.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토네이도. 온 가족이 바르는 영양보습 아이스크림 크림. 세안수연 아버님, 화이팅!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창의 사고력 중심의 미국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집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인강 유즈스쿨, 원어민 영어 학습과 유학 준비, 미국 대학 입시를 한국에서 한 방에 해결하세요. 네. 새로 들어오신 광고주시죠? 요 광고주 관련해가지고는 네. 저희가 수요일 날 조금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네. 오늘은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경남 의령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네. 잠깐 광고 듣고 와서 김형국 박사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Bonjour, je suis Laetitia Colombani. Je suis l'auteure du roman La Tresse et je suis très heureuse de participer à cette émission Kim Pro Show et de rencontrer les lecteurs coréens. 네, 오늘은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요. 네.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라는 네. 책의 주인공이시죠. 김형국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북 의령에서. 경남 의령. 경남 의령, 죄송합니다. 예.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의령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 있나 싶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경북, 네. 경남을 구별 못했네요. 그 이병철 회장, 네. 삼성 이병철 회장의 고향이죠. 아, 그렇군요. 또 더 나가서 의병 곽재우 장군이 생가가 있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차를 타고 간다면 4시간 4시간 정도. 네. 근데 지금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멀리 오시게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저희가. 별 말씀이요.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책을 혹시 뭐 읽으신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으실 테고, 네. 저희 방송을 듣고 책을 읽으신 분들이면 굉장히 반갑게 들으실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네. 우리 홍식 씨.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무슨 영문인가 싶으실 텐데, 그렇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책을 읽으면 네.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한 40페이지가 조금 넘게 등장해가지고, 네. 그 뒤로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그렇죠.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치 내가 아는 사람 같은. 그러니까요. 저도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네. 정말 읽었는데. 어저께 제대했다고요? 네, 어저께 저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네. 기분이 어때요? 전역하자마자 이렇게 또 네. 방송을 찍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을 때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의령에서 두 분이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셔가지고 네. 저희하고 이제 방송을 할 건데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귀가 뚫리는 100일 프로젝트 라고 이제 부제가 달려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김민식 PD 모시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이제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서 네. 그 책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으쌰으쌰 하고 네. 또 작심삼일 그냥 지나갔어요. 일주일을 네. 못 넘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골에서 약사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 뭐 그런 사연을 이제 담은 책이어서 네. 방송에 또 소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네. TVN의 네. Little Big Hero. 네네. Little Big Hero에서 그 공부방이 네. 나오면서 소개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방송에서 접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자분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드려야 되니까 네. 일단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시고 마산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1996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하셔가지고요. 네. 1996년도 캐나다로 처음 이민 간 것이 아니고 네. 이민을 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미국을 갔다가. 네. 그래서 거기 뭐 책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캐나다에 가셨다가 2006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약국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시는데 이력이 약간 독특한 게 약대를 졸업하시고 이학 석사, 한의학 박사, 교육학 박사. 네. 그냥 이것만 들어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네. 이런 게 있을 텐데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영어 책을 왜 쓰셨는지 이런 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저희가 이제 영화 팟캐스트여서 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늘상 의례적으로 통과 의례처럼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약사님의 인생 영화는 뭘까요? 딱 생각나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 책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책에도 네. 이제 그 구절을 인용하신 게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포레스트 검프 좋아하세요?
포레스트 검프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순수한 가치관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레스트 검프에게는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좌충우돌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하지만 전체 모자익을 보면은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반듯하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등장 인물들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루타너땡 중위님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지니를 통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엄마의 목소리도 있고 또 중위님의 목소리도 있고 지니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마치 인물들이 모두 나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가장 중심된 포레스트 검프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좋아하는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기도 하지만 약사님께서 이제 걸어오신 뭐 인생 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일 뭐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약간 맥이 좀 닿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도 그 초콜릿 박스 이야기를 직접 또 대사를 써놓으셨던데 별거 아닌 말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법한 말인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생각이 다시 나면서. 자, 우리 그러면 어제 제대한 홍식구는 인생 영화로 꼽을 만한 게 있나요?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세요? 죽은 신의 사회 영화를 잘 보았습니다. 아니 몇 년생이에요? 96년생입니다. 본인 나기도 전에. 아니 왜 죽은 신의 사회를 좋아해요? 우선 책으로 먼저 접하고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죽은 신의 사회라는 책을 접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예,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물질적인 삶보다 이제 가치 있는 삶을 따라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계속 그렇게 가야 돼. 그렇죠. 범상치 않은 멋있다. 선생님을 제자가 오셨어요. 사진 시간이 멋있다. 자, 그러면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제목에서도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영어를 이제 배우게 되시고 뭐 가르치게 되시고 이런 얘기가 이제 담겨 있을 텐데 보면 1997년에 이제 어쨌든 멀쩡히 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던 약국을 정리하고 미국을 거쳐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요. 1995년도에 아들을 캐나다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죠. 부모가 몇 살이었나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마치고 그 당시는 어학연수 또 조기 유학 이런 용어 자체가 없던 때죠. 그래서 아이를 먼저 보내고 부모된 마음에 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자면은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서의 그 삶의 터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캐나다 가서는 내가 이민을 가서는 뭐 어쨌든 직업을 얻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 이제 슈퍼마켓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할 수도 있죠. 가서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신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했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같은 약사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느냐. 그런데 캐나다나 미국 약사는 우리와 좀 많이 달라요. 거의 복약지도.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환자분들이 얘기를. 그러나 이제 약사가 아닌 한의 계통은 한의사로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면은 말이 별로 없잖아요. 침 놓는데도 별로 침 놔주고 그다음 뜸 떠주고 하는데 별 말이 필요 없고 또 약학은 서양 학문이죠. 근데
한의학은 동양 학문이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과도 맞고 틀리지 않고 또 그 전에 캐나다로 이민 가기 위해서가 아닌데 중국 하얼빈에서 흑룡광 중의학원에서 함수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교재를 학교에서 보내주고 방학 때 와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시험 봐서 학교 가면은 또 학년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함수반을 제가 지원해서 다른 약사님들하고 이제 예과를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학대학 다닐 때 한의학, 그러니까 생약에 대해서 공부했고 흑룡광 중의학원에 있으면서 한의학에 대한 예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쪽이 나한테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미국 갔던 거죠. 예. 계획하셨던 거는 어떻게 실제로 가서 이제 막 해보시니까 생각하셨던 것만큼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되던가요? 영어 때문에 어려웠죠.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에는 한의과 대학이 한국어반이 있고 영어반이 있고 중국어반이 있어요. 옛날에는 일본어반도 있었는데 일본어반은 없어졌어요. 예. 면허시험도 한국어로 보는 면허시험이 있고 중국어로 보는 중국어 면허시험이 있고 영어로 보는 영어시험이 있는데 저는 캐나다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영어반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영어 교재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면허시험이 영어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면허를 따실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물론 3년 있죠. 3년. 네. 야. 그다음 미국 한의대는 대학을 4년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전대처럼. 네,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서 한의를 영어로 또 공부를 하시면서 늦게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늦깎이로 공부도 하시고 힘들지 않으신가요? 네, 힘들었죠.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또 머리가 또 명석한 표현이 못 돼서 가지고. 박사를 2개나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교육학도 박사가 계신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이게 조금 모자라는구나 뭐 이럴 때는 고등학교 수업도 같이 들어가서 듣는 경험도 하고 그거는 캐나다 가서요. 그게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가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그 당시는 제가 개업하기에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좀 많이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완벽주의인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여기서 내 꿈을 펼치기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개업하기가 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적합하지 않아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학대학원 루트런 세미너리라는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하고 2학기째구나. 2학기째 공부하고 그 여름 방학 때 그 서머에 고등학교를 가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계절학기처럼. 예, 그렇습니다. 계절학기죠. 빡세게 이제 영어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막 이제 익히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터득하신 비법, 나 같은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이 책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홍식 씨가 너무 지금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강의 듣는 것처럼 앉아서 좀 미안해가지고 일단 가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내시다가 결국 이제 뭐 그래도 뭐 다 면허도 따시고 뭐 하실 일들은 이제 다 하시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돌아오신 거는 그럼 이제 아드님의 뭐 그것과 또 연결이 돼 있나요?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갈 때는 한국에 돌아올 일이 가끔 방문 정도일 거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집안적으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큰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다가 형님이 먼저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이제 구순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그쪽에서 제가 가졌던 꿈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그래서 또 어떤 쪽으로 했어요. 정말, 집을지 정말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굉장히 단단한, 안 돌아오실 생각으로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차근차근 하셨는데 또 이제 가족 일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결국엔 결정을 하시고 그럼 2005년에 예, 2005년도에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사전 답사 또 한국의 상황을 예, 보려고 돌아왔었죠. 돌아왔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제 얘기를 듣더니 저 어령에 있는 불임약국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아주 좋아요. 예, 어령군 불임면인데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농촌 시골 마을이. 또 이제 은퇴하시려는 약사님을 뵈니까 7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의 그 약사님들이 다녀가셨는데 꼭 저한테 약국을 주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니러 왔고 이제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또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계약금 1원도 안 걸고. 진짜요? 예. 야.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환경적으로 저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캐나다 가서 학교에 가서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자녀들 그 당시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는 할머니 위해서 가야 되겠다. 너희들 이제 다 컸으니까 다 컸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우리 헤어지자.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죠. 예. 그래서 홍식 씨가 그렇지. 그때 안 돌아왔으면 홍식 씨가 여기 없겠지 지금. 그렇지.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궁금한 게 도시에 가실 법도 한데 또 이제 뭐 이민까지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면 좀 편하게 도시에서 뭐 약국 생활을 또 하면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의령을 가셔서 시골에서 지내시기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있죠.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보니까 약국을 할 만한 장소는 다 비싸더라고요. 권리금이. 의약 분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그렇죠. 예, 약국과 병원이 같이 있고. 위치하다 보니까 권리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살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돌아오게 되니까 재정적으로 제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임면에 있는 불임약국 같은 경우는 첫째, 캐나다에서 지내던 환경과도 비슷할 뿐더러 재정적으로 선배 역사님께서 정말 저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항상 안 주고더라도 저한테 주고 싶어 하시고 예, 그래서 당연히 다른 뭐 초이스가 없었죠. 그래서 홍식 씨가 다 홍식이를 위해서 뭔가 그렇지. 다 예비된 길이 아니야. 책을 보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뭘 할까. 근데 내가 어렵게 열심히 영어를 배웠으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영어 좀 가르치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오퍼를 했어요. 7페이지인가 9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영어 좀 가르쳐주고 싶다. 당연히 와서 배워야 되는데 거절했었다면서요. 아니 스승님 앞에서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저희 사부님께서 약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약사님이신 것만 알았고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모르는 아저씨인데 이렇게 약을 타러 갔는데 영어 공부 같이 해보지 않겠냐. 너무 믿을 수 약을 받으러 갔는데 네, 저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타러 갔는데 오는 대답은 영어 공부 같이 하지 않을래. 야, 이 학국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는데.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무섭지. 무섭지.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며칠 있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무섭겠다. 더 무서워서. 그렇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책에 보면 거절을 하길래 이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이 친구하고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이 홍식이는 자세가 정말 좋아요. 들어오면서 꼭 인사하고 들어와요. 인사를. 그다음에 또 이 처방전을 가져오면은 아버님 처방이니까 아버님 심부름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버님이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편찮으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갈 때 또 인사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태도가 됐다. 자세가 돼 있는 아이 같으면은 이 아이 같으면 괜찮겠다. 그렇지.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게 뭐 무서웠다 그랬는데 저도 지금 듣고 보니까 제가 무서웠던 건지 아니면 영어가 무서웠던 건지 영어 공부가 무서웠던 건지. 그럴 수 있지. 예. 영어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태도가 됐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영어를 선물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첫 번째 제자가. 첫 제자가 이제 홍식이신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조카들이나 또 이제 수시로 이게 간헐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간 아이들은 있었죠. 왜냐면은 뭐 시험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물으러 오고 예, 그다음에 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사시던 약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어봐라. 예, 그래서 예, 간헐적으로는 예, 왔었고 방학 때는 조카들이 예, 와서 공부하러 또 오고 했었죠. 조카들이 마치 계절학기를 들으러 온 거네요. 네.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홍식 씨하고 같이 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내가 막 하고 싶어서 간 거라고 보기엔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영어 공부를 뭐 아버님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어느 정도나 그러면 기대를 했거나 뭐 이랬을까요? 우선은 제가 그 당시 정말 주어 동사를 모를 정도로 되게 영어를 못했습니다. 몇 학년이었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네.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내가 가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을까 너무 모르니까 첫날에 이제 갔는데 약국에서 이제 처음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반복하면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되게 심어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첫날 이제 칭찬을 많이 받고 집에 돌아오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입니다. 나는 영어 하면은 회초리 소리와 분명히 영어 수업인데 한문 수업인 것 같은 무슨 말이지 저게 전치사가 뭘까 막 이랬던 기억밖에 안 드는데 칭찬을 해줘야돼. 약사를 하시면서 본업이 있잖아요. 네. 본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그러면?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꾸준히 가르친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한 두 가지가 제가 처음 갔을 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2005년 12월 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겨울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갈 버스가 올 때까지 추우니까 갈 데가 없고 버스 정류장에 옹기종기 모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바깥이 춥다 보니까 자연히 오락실로 아이들이 가게 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해서 이거는 참 바람직한 환경이 아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제 마음에 걸렸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공부할 때보다 무려 30-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교육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특히 영어.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 두 가지가 처음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원래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막 하신 거는 아닐 테니까 처음에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생각한 것만큼 기대한 처음에는 것만큼 아이들이 아니었고 홍식 혼자였죠. 홍식 혼자. 그래.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홍식이 혼자였죠. 혼자였죠. 홍식이를 놓고 이제 가르치는데 뭐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가르쳤다가 빨리빨리 피드백도 오고 막 이러면 이제 신이 날 텐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홍식이가 환경 자체가 영어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또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까 생각을 했죠. 제일 먼저 생각한 방법이
성적을 올리면 학교 성적을 올려주면 아이가 자신감도 또 자존감도 갖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습 전략을 그렇게 짰죠. 그래서 교과서부터 시작하자. 저한테 배운 것을 학교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을 한번 해보자. 먼저. 예, 마침 겨울 방학이었으니까. 1학년 책부터 안 하고 2학년 1학기 1과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학교를 갈 테니까 가서 보면 내가 이제 한번 배운 거다. 먹혔습니까? 처음부터? 어때요? 네, 크게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확실히, 내가 무슨 영어 하던 입장에서 억지로라 할지라도 한번 보고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은 걸 수업에서 하면 이때까지 수업이랑 분위기는 많이 바뀔 것 같은데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뭐 그런 차이가 있었나요? 네, 우선은 완전 이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스승님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일주일 동안 교과서를 바탕으로 문법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을 듣는데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걸 주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동사라고 하는구나, 이해를 하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되게 영어 시간이 재밌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지니까 자연스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적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제자를 수제자를 잘 받으신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그럼요. 네. 지금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학생을 만났다는 거. 그것이 저는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고맙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 다 괜찮은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시키는 대로 따라와 주니까 많이 고마웠죠. 그러면 홍식이하고 이렇게 같이 쭉 공부를 두 분이서만 하신 거는 얼마나 했을까요? 홍식의 진가가 드러나기까지 했으니까 중간고사 성적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대답을 못하는데 이제 홍식이 대답을 하니까 웬일이냐 소 뒷걸음치다 쥐 한 마리 잡았겠지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제법이네 하다가 그러다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홍식이 잘하는 거 맞다. 그렇죠. 점수가 증명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홍식이하고 아주 단짝이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과 지니처럼 맨날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가 이제 홍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 그 홍모라는 친구하고 둘이 학교에서 같이 와서 약국 앞에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엄청 헤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둘이. 예전에. 그렇죠. 예, 정말, 그래서 홍모도 내가 가르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배우겠다고 할 때까지 제가 기다렸죠. 먼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근데 홍식이 오더니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때는 약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저희 공부에서 이제 3단계부터는 이제 사부님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이제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사님 홍모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 둘이 가르치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된 거죠. 중간고사가 지나가고. 이제 중간고사 지나가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그래서 이제 또 홍식이하고 홍모하고 같이 공부해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 급등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히트 쳤다고 하지. 히트를 쳤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홍식이하고 홍모가 같이 공부하게 되고 그 친구도 역시 또 올랐겠네요. 홍모는 아주 암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홍식이가 자극을 받는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기말고사 보기 전에 어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문법사항이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예상 문제까지 그래서 준비를 시키다 보니까 둘이 기말고사에서 또 다 맞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 소문 네. 너도 가라 왜 안 가냐 네. 홍식이 바로 홍모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또 이 아이들하고 또 아주 친한 선우서민이라는 둘이 쌍둥이인데 네. 예,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2학기 때부터 또 같이 들어오고 같이 오게 되고. 그러면 보통 수업 뭐 시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생이니까 학교 마치는 시간이 하교 시간이 이렇게 늦지가 않아요. 네. 마치면 바로 약국에 옵니다. 홍식이하고 홍모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제 서재를 아이들 공부하는 공부방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큰 탁자들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칠판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오면은 하교 후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 없을 때 틈틈이 들어서 가르치고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이제 A 그룹이고 학교는 마치고 집으로 갈 버스가 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아이들이 가능하면 들어오라고 그래서 공부방에 들어와서 숙제라도 하고 책이라도 읽고 예 그렇게 하라고 해서 문호를 이제 개방하다 보니까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와서 또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4명과 기타 등등 아이들 그렇게. 그럼 그 친구들이 매일 자기 마음대로. 우리 공부하는 애들은 매일이죠. 당연히 매일이죠. 당연히 매일이고. 매일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독서실인 거네요. 그렇죠. 도서관.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또 야. 그러니까 이 그 약국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다. 예, 버스 정류장 옆이니까. 그렇죠. 야, 정류장 옆에 있는 게 한몫했네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 사이즈도 한몫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야, 이건 다 계획된 거다. 네. 야,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아름아름 소문도 나고 홍씨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모임 나가셨죠? 네네. KBS 그 스카우트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홍식 씨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봤다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두 분이 겸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전국구로 히트를 쳤어. 그 얘기 좀. 스카우트에서 이제 최종 우승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그럼 거기를 나가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특수화고등학교 학생들만 이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가 내려왔어요, 학교에. 근데 103회 비코트리 편이라고 이제 여행회사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건이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당시 제가 이제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일하게 이제 신청해볼 만한 사람이 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서울 가서 바람이나 한번 쐬고 와라. 그래서 입사 지원서도 이제 혼자 쓰고 올라가서 면접을 봤는데 1차로 합격을 하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선생님들이랑 작가님들이랑 이렇게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스승님의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거를 보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감격이었죠. 잔치 안 합니까? 그쯤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쯤 되면 잔치해야 되는 거다. 뭐 동네 잔치였죠. 거기서 뭐 우리가 음식을 장만하고 사람을 초대하고 는 아니었지만 뭐 헷갈린 줄 알았어요. 아니요. 동네 전체가 우리가 월드컵 보듯이 그렇지. 동네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어요. 선생님들도 그냥 서울 가서 바람이나 쐬고 와라 이랬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어떤 애가 바람 쐬러 왔구나 했는데 걔가 우승한 거잖아. 정말 재밌었겠다. 마을 분위기도. 특히 그 마지막 그 결승 프로가 나올 때는 이제 홍씨가 사는 마을, 학교, 친구, 이웃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약국 공부방.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을이 전국에 소개되는 거 처음 봤잖아요. 또 그렇죠. 내가 사는 마을이 TV에 나오는 게 처음 봐놓으니까 전부 다. 진짜. 예. 너무 좋았겠네.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고.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류장 옆에다 동상이라도 하나. 그리고 인사를 잘하고 다녀. 그렇지. 그래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잘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인사 잘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다 이게 준비된 자세가, 태도가 인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 방송에 막 노출이 되고 소개가 되고 하니까 그냥 불쑥불쑥 뭐 견학 오고 뭐 이런다고 찾아온다면서요. 우승하고 난 다음에 많이 알려줬어요.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은 정원지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영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 6학년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리틀 빅 히어로 재방송을 보신 거예요. 맞다. 그래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의 그쪽으로 전학 갈 거라고.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이니까 당황을 했죠. 아니요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이게 시골이고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아이 교육시키기에 적당한 장소가 못 된다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지인을 보내셨어요. 어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마산으로 이사를 오게 해서 마산에서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산은 부림보다도 훨씬 조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원지가 서울로 이사 갈 때까지 근 1년 이상 같이 지냈죠. 그래서 리틀 빅 히어로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만난 인연이죠. 핫해진 거지. 교육의 어떤 요지로.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서 호남에 있어서 아주 제일 멀리서 온 분들은 충남이었던 것 같아요. 충남 당진에서. 충남 당진이면 진짜 먼데요. 예, 당진에서 오셨어요. 전화가 먼저 마을 공부방이라고 하면서 면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충남 당진에 있는 마을 공부방에서 그것을 보고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면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진짜 오셨어요. 벤치마킹을 하러.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주에 있는 자원봉사팀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오셨어요.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이제 원근 각지에서 오셨는데 노하우란 게 있나요, 공부가? 오셔서는 대부분 뭘 여쭤보시나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다음에 교재는 뭘로 쓰느냐. 그런 거. 예. 그다음에 뭐 교과 과정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교환은 어떻게 짜시느냐. 그런 것들이죠. 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거의 배우러 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 뭐 노하우가 별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책 한 권에 네. 사실은 적혀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지금 이게 나온 게 지난주에 나왔나요? 책이?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시중에서 많이 아직은 못 보셨을 텐데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가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하게 됐고 하는 방법에 대한 재밌는 글이라면 이건 실제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 꽤 많이 들어 있거든요. 맞죠. 네. 여기 1부와 2부는 저의 개인적인 영어 공부했던 과정, 어떻게 공부했고 또 어떻게 영어를 하게 됐고 하는 저 개인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학습에 관한 얘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식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사님을 도와가지고 아이들 또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퇴근하고 난 다음에 후배들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본인이 받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또 전해주는 조교가 됐어. 그러니까 정말 늠름하게 옆에서 끄덕끄덕하고 있잖아. 그렇지, 내가 하고 있지. 그럼요.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부림 약국에 부림 문파야. 그렇지. 부림 문파야. 수제자. 장문인과 수제까지 지금 나오신 거예요. 대사형이 지금 애들 또 이렇게 애들 막 훈련시키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내가 인생을 좀 잘 나름대로 계획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캐나다 가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림약국에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건 사실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네, 어떠세요 기분이? 이제 제가 올해 65인데 이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은 다른 한쪽 문을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있었는데 그 문이 닫히고. 처음에 내려올 때는 돌아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그쪽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왔어야 되니까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 또 새로운 문이 열려서 또 저는 영어 교육학하고는 사실은 큰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또 그쪽을 제가 또 탐험할 수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하고 좋은 만남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뵙게 되고. 의령을 한번 가려고요. 그러니까. 의령을 한번 가야 되겠어요. 네. 가장 이제 막내 제자가 또 이렇게 전국에서 히트 치는 날, 마을 잔치하는 날, 이럴 때 한번 놀러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전 그 버스 정류장에도 가보고 싶어요. 양방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네. 거기 이제 약사 김영국 치면은 그 TV에는 그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면은 마을 전경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40분 정도 넘는 영상인데 맞아요. 보시면 쭉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해놓은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홍식 씨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 홍식이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 이제 제대를 막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계획들도 좀 많이 있고 할 텐데 나름 뭐 꿈이랄까 계획이랄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부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영어라는 학문을 되게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어서 어쩌면 사부님과 같은 이제 교육자의 길을 걷고 싶어서 이제 지금 전역을 했고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상경합니다. 상경을 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야간에 일을 같이 하면서 영어 공부에 좀 매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네요. 가르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문파의 철학이 우리 그냥 영어를 가르친 거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지. 초콜릿 상자를 주겠다 이게 아닌 거지. 초콜릿으로 인생을 배워라. 이렇게 멋있습니다. 야, 보고만 있어서 굉장히 이제 흐뭇하신 표정으로 지금 계신데 굉장히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그 책의 내용을 구구절절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홍식 씨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조금 하는 게 나머지는 책을 읽으시면서 좀 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뭐 구체적인 영어를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놓으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영어를 좀 해보고 싶다. 그냥 동기부여만 받는 거 말고 그거 이상으로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국 각지에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느냐 난리가 났다. 배우러 오고 있다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 이렇게 치시거나 김형국 이렇게 치시거나 치시면 아마 검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그 리틀 빅 히어로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지 그냥 영어뿐만이 아니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사례로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 질문을 점잖은 사람들은 잘 못할 텐데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발생하는 비용. 보조를 받으시나요, 어디서? 그렇지. 낮에 일하지 않습니까? 낮에 일하는 버는 돈으로. 저녁에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회비를 받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 왜? 500원씩. 3만원씩 가져와. 싼 거야, 이거. 다른 데이 서울 가면 20만원씩인데. 그렇지. 3만원씩. 그런 것도 없지는 않죠. 애들이 물건을 귀하게 안 여겨요. 예를 들면은, 마커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종이를 너무 예쁘게 써서, 그런 경우는 한 사람이 몇 장씩 사와. 마커 하나씩 사와.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가끔 간식들 준비해 오셔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동해서 서로가 되게 실제적으로 느껴진다.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막 쓰고 이렇게 막 눈에 그려지니까. 그럼요. 청소도 아주 중요한 교육이죠. 그렇죠. 매주 금요일은 아이들 오면 청소부터 해요. 전 인격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진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지역이 아니어서 우리 지역에도 저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아무튼 지역사회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일을 기꺼이 하고 계신 거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시면 거기에 일조하신다. 그럼.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거짓말 아니잖아. 번영을 일어나는 길이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의령에 아까 곽재우 외병장의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고 약국 부지가 나중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동상 쓴다니까. 그럼. 동상서. 그 포즈를 지금 생각해놓고 계셔야 돼요, 홍식 씨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들이?
13명. 13명. 예, 대사형까지 하면 14명. 대사형까지. 그거가 궁금했어요. 사부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자는 몇 명인가? 그렇지. 13명 중에서. 예, 3단계니까. 네. 건영이, 유빈이, 도윤이, 재황이. 4명이. 4명. 13명 중에 4명이. 예. 근데 이게 단계가 뭐냐? 요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책에 나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그치, 있는데, 3단계에 속하는 사람이 이제 4명이라는 얘기니까. 사다리 학습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다리가 한 계단 올라가야지 그 다음 계단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다음 계단 올라갈 수 있고. 네. 사부님이라고 부를 때 서로의 신뢰감이 너무 보기 좋아.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부님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동생들을 돌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아주 실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2단계, 1단계, 예비 단계 아이들을 제가 없어도 아이들이 봐주고 숙제 검사해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죠. 하긴 그리고 영어 뭐 그것만 하겠어? 애들 숙제하라고 혼자 하기 힘든 거 도와주기도 하고 애들 뭐 어디 가가지고 하고 있으면 동네에서 그냥 알아서 애들끼리 그냥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는 오지 마. 다들 오고 싶어 하니까. 예. 야. 이제 자기가 안 오면은 또 다른 아이가 누군가 들어오니까 예, 조금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해도 나갈 생각을 안 하죠.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오니까. 진짜 보람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강훈련을 시킬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휘력이 웬만한 고등학교 3학년보다 더 뛰어납니다. 어휘력이.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지 85%가 차지하는 것이 어휘력이거든, 사실은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고3 수준의 어휘력을 갖추기까지 무슨 특별한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매일같이 아이들이 10개씩, 20개씩 외우다 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쌓여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굉장히 큰 자산이죠. 어휘가 되니까 책을 읽어도 재미가 있는 거고. 아무튼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마치고 버스 타고 내려가신대요. 네. 얼마나 걸리죠? 한 4시간. 집에까지 가는 데는 한 5시간 걸릴까요? 이야, 버스 타고 또 내려가지고 또 갈아타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먼 길을 또 가셔야 되는데 저희 김프로쇼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와 글자는 다르다.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영어 소리에 집중하셔야지 제대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이미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표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영어식 발성을 연습하면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가졌던 사명감이랄까 그것은 뭐냐면은 영어 교육학을 전공을 다시 하면서 왜 그렇게 발성해야만 하는가? 무조건 이렇게 발성해라가 아니라 왜 그렇게 발성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고 또 지금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굴절어고 우리는 교착어고 언어 행태가 랭귀지 패밀리 언어 가족도 인도 유럽어족이고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족이고 또 언어 종류도 강세 박자 언어고 우리는 음절 박자 언어고 이렇게 다른데 다르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영어를 우리말식으로 발성하다 보니까 영어가 들리지 않고 왜 다르게 발성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체계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 또 설득력 있게 학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보람의 결론은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우리 홍식 군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이 책을 이제 펼치게 된 학생들에게, 청소년 아이들에게 읽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직접 공부를 하기 전에는 영어를 잘한다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슨 비법이 있겠지, 너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보니 비법이나 어떤 노하우라기보다 정말 반복이구나. 저희 사부님께서 항상 7.8기 정신을 강조하시는데
7번 공부해서 안 되면 8번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거고 8번에서 안 되면 9번 더 공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노하우나 비법이라기보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반복이 쌓여서 실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책을 읽게 될 청소년 학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야, 멋있다. 그렇게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죠? 야, 멋있네요. 네, 오늘 하여튼 멀리서 두 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조만간 의령에서 홍시기를 이어가지고 또 한번 동네를 발칵 뒤집힐 학생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럼요. 그걸 기대하면서 저희가 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들 반응해주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책도 많이 구매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 가지고 저자 모시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